부천시 역곡 먹자골목이 캐릭터 임꺽정을 테마로 한 문화거리로 조성됩니다. 오산시가 관내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오산 오색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 브랜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평창 지역 한 기업이 5년째 병원과 손잡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어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네티즌이 선정한 가볼만한 축제 20선 중 1위에 올랐습니다. 해양경찰학교가 충남 천안에서 전남 여수로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포항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인 자살 예방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전국에 첫눈이 차례로 내리기 시작하면서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스피드 스케이팅 이성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잠시나마 따뜻해졌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기록은 100분의 1초 줄이기도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성아 선수는 반초 이상 줄여서 해외 언론에서 신들린 선수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성아 선수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이성아 선수의 소식처럼 각 지역의 따뜻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시 역곡 먹자골목이 임꺽정 거리로 조성됩니다. 캐릭터 임꺽정을 테마로 한 특색 있는 먹자거리로 변신할 예정인데요. 내년 1월에 완공됩니다. 역곡 임꺽정로 조성공사가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습니다. 기공식에는 시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공사가 잘 마무리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거리가 탄생하길 기원했습니다. 역곡 임꺽정로는 역곡 남부시장 먹자골목 일원에 조성됩니다. 길이 160m, 폭 8m의 도로로 보행로와 차도 정리, 공중선 정비, 인근 상가의 간판 정비 등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 지역이 역곡역, 역곡 남부시장과 가까워 하루 유동인구만 10만 명이 넘는 등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도로시설로 전체적으로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다며 임꺽정 거리로의 변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문화 향유의 거리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임꺽정 거리는 내년 1월 중순쯤 만날 수 있습니다. 오산시 중앙시장이 오색시장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화장실과 시장 거리를 개선하는 등 전통시장을 특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오산 오색시장이 전국 최우수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오창호 한신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시장 활성화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최계월님 등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100년 역사에 빛난 오매장터 뒤안길의 중앙시장이 오색시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뜻을 담은 새 브랜드에 맞춰 현판을 제막하며 으뜸시장으로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결의했습니다. 중앙시장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고 저기에서 저희는 좀 특색 있는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고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들이 저희 시장은 지금 뭐 1년에 한 20%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을 바꾸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오산 오색시장은 화장실 신축과 오색의 시장길 도색, 세일데이 행사, 상인대학 운영, 맘스마켓 특화거리 조성과 고객센터 광장의 상설무대 설치로 오색의 향연이 주말마다 전통시장을 수놓을 문화시장의 현대화를 갖췄는데요. 대통령 표창에 빛난 전국 최고의 오색시장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서민경제 중심의 전통시장으로 지역 주민이 즐기고 찾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육도시 오산시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하는
교육발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전문가 몇 명이 토론을 하고 참가자들 대부분이 방청을 하는 기존의 토론 방식이 아닌 참가자 모두가 조별로 나뉘어 실제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회였습니다. 이번 원탁 토론은 기존의 토론 방식을 탈피해 참여와 소통으로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2013년 오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지역사회 시민 패널 300인은 10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2가지 의제를 갖고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사전조사한 분석 자료를 패널에게 제공한 뒤 혁신교육지구가 지속할 사업과 사업의 개선할 부분에 대한 1차 토론에 이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안과 새로 시작할 사업에 대해 2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원탁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주어진 전자번호 집계기로 자신의 의견을 투표했는데요. 각 테이블의 퍼실리테이터는 내용을 정리해 노트북으로 메인 무대의 분석팀에게 자료를 넘깁니다. 바로 300인의 의견이 집계돼 무대 중앙의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내용이 공유돼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여형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평창군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관내 5개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을 정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과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에서는 장평, 면온, 진부, 속사 대관령 나들목 주변을 정돈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차량 통행이 잦은 나들목 부근을 정비해 동계올림픽 홍보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거칠어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천연 재료를 이용한 화장품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가족을 위해 화장품을 직접 만든다는 보람을 느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난 13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 강원도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천연 화장품 만들기 교육에는 관내 여성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천연 재료인 라벤더 등을 이용해 에센스와 크림을 만드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겸해 진행했습니다. 한편 평창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죠. 평창의 한 리조트가 지역병원과 손을 잡고 5년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평창의 한 리조트. 이날 갑자기 찾아온 반짝 추위에도 불구하고 효도 큰 잔치가 예정된 시간 이전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평창 지역 어르신 초청 의료봉사 및 효도 잔치는 평창에 위치한 한 리조트가 강릉 소재 종합병원과 손을 잡고 리조트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겁니다. 이번 활동은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활력 및 윤택한 생활을 만들고자 제5회차 효도잔치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사회기관 단체의 참여로 생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주요 행사인 건강검진 코너에서는 꼼꼼히 문진표를 작성해 당뇨와 혈압 등 노인성 질환을 검진하고 이에 맞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건강검진 외에도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머리를 잘라주고 드라이 서비스까지 해주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의 임의용 봉사 부스에는 시작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부쩍 오른 임의용 비용에 쉽게 미용실을 찾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은 뜻밖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펼쳤던 장수 사진도 이날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2년에 저희 콩깍지 봉사단이요. 어르신 장수 사진을 이렇게 멋있게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편 발송 다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우편 발송하는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 가족봉사단이 그 액자를 다 각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올해 이렇게 또 격려잔치 또 매년 하는 거니까 올해는 그 액자까지 넣어서 그냥 모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건강검진과 임의용 봉사 중간 쉬는 시간에 어르신들은 함께 마련된 바둑과 장기를 즐기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신 영화 상영도 준비됐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문화생활까지 책임진 지역 소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운 겨울 바짝 얼어든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녹였습니다. 햇빛 700 강민지입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네티즌이 선정한 가볼만한 축제 20선 중 1위에 선정되며 전국 최고 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축제 전문 매거진 참사리가 선정한 2013 참사리 선정 가볼만한 축제 20선에서 네티즌 선정 축제 부분에 담양 대나무 축제가 1위에 올랐습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의 보존 자원인 대나무와 천혜의 경관 자원에 활용한 친환경 녹색 축제로 평가돼 높은 점수를 받았고 2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이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유명합니다. 특히 중로공과 메탈세카여길, 관방제림과 소세원 등 담양의 주요 관광지는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많은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특히 수도권의 젊은 층에서도 이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담양은 대나무, 중로공과 생태도시라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네티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시가 수산도시의 영광을 재현할 국동 다기능항과 수산물 종합센터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냉동공장과 위판장 등 종합 유통 시스템을 갖춰 수산물 대표 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건립된 수산물 종합센터는 총 사업비만 295억 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만 제곱미터로 전국 수협 위판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건물 내부에 위판장과 판매장, 금융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온양어선 위판 유치나 관광 상품과 연계한 지역 수산물의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학교가 충남 천안에서 전남 여수로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4월 정식으로 개교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여수 이전을 끝내고 장비에 대한 시험 가동 등 운영 준비와 함께 신임 경찰에 대한 첫 교육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여수 이전에 맞춰 조직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해양경찰학교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더불어 정식 이전 개교는 내년 4월 준공식에 맞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경남과 경북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경북도는 재선충 박멸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승호 시장과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민관군 1,100여 명이 참여해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피해목 파쇄, 소각 등 방제 시연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9월부터 IT 병해충 방제 시스템을 통해 피해목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남구 지역 방제를 완료했으며 북구 지역도 11월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승호 시장은 발견이 어려운 산림지역 소나무 고사목까지 완벽히 찾아야 재선충병이 차단되는 만큼 민관군이 합심해 고사목 예찰과 방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우체국이 소외계층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편 집배원이 가가호호 돌면서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문제점을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체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체국은 집배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생활 상태를 확인해 제보하고 주민 불편, 위험 사항을 신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포항시는 제보된 내용을 신속히 접수해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자살 예방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진중했던 그 현장을 최연아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와 보건의료분과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역 노인들에 대한 기초 실태 조사나 욕구가 반영된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경제, 사회적 활동 등 노인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포항시에서 지금까지 노인 우울과 관련해서 자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조사한 그 실태조사가 없어서 저희가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같이 조인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주거복지와 의료복지, 여가복지, 그다음에 재가복지 이런 영역으로 첨부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여가복지 쪽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문제의 정도가 좀 낮게 나타나고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제 재가복지 영역 그리고 독거 이렇게 재가복지 영역은 대개가 중증 질환 대상자이고 독거 이런 분들이 사회적 고립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결국 자살과 우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이 됐어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의 노인 중 독거 노인의 우울 지수가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고령일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살을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우울이었고 그 다음은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지원센터 설립,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 우울증 초기 의심자에 대한 진단, 그리고 치료 예산의 지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저는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만나보면 사실상 혼자 있어서 많이 독거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있어서 많이 외롭고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음주나 그런 알코올 중독 증상도 보이시는 분도 이제 한 번씩 또 만나 뵙기도 하거든요. 참 사회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저도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 복지 제도는 많지만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을 주고 있는가 반성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짚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살을 택한 어르신들의 유서에는 대부분 외로워서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좋은 노인 복지 제도는 당연하고요.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예술관이 들어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각상부터 그림 전시관, 서예 전시관 등 구성도 다양한데요. 동네에 마실 나가듯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장소, 무의예술관을 소개해드립니다.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무의예술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은 옛 무의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선 무의예술관은 어느덧 예술가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무의예술관은요, 여기 이제 효성문화재를 하면서 연결돼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온 거는 1999년도에 효성문화재 1회 때 그때 이제 그 효성문화재 고문위로 와갖고 작가들 혼자 있으니까 뭐 하잖아요. 그리고 작가들하고 같이 이제 뭐 그
서예, 조각, 도자기 그 세 작가를 불러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기로 사업 계획을 해서 2001년에 오픈한 데가 이제 여기 평창문예술관이거든요. 효성문화재를 내실 있게 꾸려가기 위해 문화사업을 펼쳐오던 무의예술관은 이제 사시사철 언제나 찾고 싶은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의예술관은 회화와 조각, 서예와 도자기 등 4개의 분과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메밀꽃 작가로 유명한 정연서 작가가 이끄는 서양화 메밀꽃 전시실을 살펴봤습니다. 늘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기 봉평으로 왔었거든요. 왔는데 지나가다 보면 꼭 여기 그 축제 때 되면은 그때 9월 달쯤 되면은 메밀꽃이 펴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여기 또 친구들도 살고 그래서 물어봐. 메밀꽃이 폈냐 안 폈냐 물어봐서 봉평을 그래도 벌써 몇십 년 됐지. 한 40년이 넘었을 거야 아마. 하얀색과 초록색, 붉은색 등이 어우러져 순수하면서도 경쾌한 풍경을 전사하는 메밀꽃밭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무의예술관에는 드넓은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메밀꽃을 그려온 오랜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벌써 한 16년 옛날이지. 여기 효성문화재 전에 이게 이효석 선생님 생가야. 생가인데 그때 지금은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림으로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이효석 생가가 옛날에 어떻게 생겼다. 양철판 집에다가 이제 메밀꽃밭이 주변에 쫙 깔려 있고. 그림 속에 피어난 메밀꽃을 감상하고 나면 독특한 글씨체의 서예 작품들이 전시된 서예분과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우리 그 소화 이천섭 선생님은 자기 체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씨체가 소화체인데 컴퓨터 소화체를 찾으면은 거기 컴퓨터 소화체가 있어요. 그걸 찾아갖고 보시는 분도 있고 여기 와서 작품 또 보시는 분도 있고. 이천섭 작가가 가장 즐겨 찾는다는 문구처럼 이곳에서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예술관 밖 야외 조각공원에는 조각가 오상욱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탁 트인 야외에서 작품도 감상하고 예술관에서 준비한 전통놀이인 사방치기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의예술관에서는 예술을 어렵게만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코너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부산물로 만드는 열쇠고리에서부터 도예 체험, 서예로 가훈 쓰기, 메밀꽃 압화 등의 체험 코너에서는 창의적인 상상력과 예술적 감각을, 그리고 야외에 준비된 암벽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운동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봉평 무의예술관에서 정겨운 시골이 품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저렴해지면서 작년보다 김장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특별히 김장축제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1회 유기농 배추김장축제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의 참가비는 김치 20kg 9만 원, 김치 40kg 16만 원, 김치 60kg 23만 원씩이고요. 참가자 전원이 유기농 배추 한 포기씩 받을 수 있으며 보쌈을 시식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하는 김장김치 체험 교실이 열리고요. 전통놀이 체험과 만드는 유기농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회 유기농 배추김장축제에서 맛있는 김치와 특별한 추억을 담아가시죠. 요즘 실내에서 난방기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습기가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가습기 청소는 세제로 하는 것보다 매일 미지근한 물로 씻고 헝겊으로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내의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하니 잘 기억하셔서 겨울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